인천공항? 그냥 78점 수준이죠. 화려하긴 하지만 특별할 건 없어요. BBC 15년 차 항공 전문 기자인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평가표에서 인천공항은 그저 그런 공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태평양 상공에서 승객이 심정지로 쓰러졌을 때 일본의 모든 공항이 폭설을 이유로 착륙을 거부했는데 유일하게 착륙 허가합니다. 라고 답한 곳이 바로 그 78점짜리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15년간 완전히 틀렸던 건 아니겠죠? 하지만 활주로에 착륙한 순간 제가 본 것은 어떤 공항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라 밀턴이라고 합니다. BBC에서 15년째 항공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공항들을 취재하며 나름의 평가 기준을 만들어 왔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낸 사건입니다. 그날은 도쿄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기내였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노트북을 펼치고 세계 공항 순위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샹그릴라 공항 97점, 도하하마드 공항 94점, 싱가포르 창이 공항 91점,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은 78점이었습니다. 깔끔하긴 하지만 그저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보세요. 누가 의사 없나요? 승무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죠. 한 중년 남성이 좌석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정지 같습니다. 의료진으로 보이는 승객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기내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승객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내 응급 상황으로 인해 긴급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바깥을 내려다보니 일본 전역에 엄청난 폭설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덮인 땅이 구름 사이로 보였습니다. 나리타 공항 관제소입니다. 현재 폭설로 인한 시정 불량으로 착륙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기장과 관제소 간의 교신이 기내 스피커로 새어나왔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하네다는 어떻습니까? 하네다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착륙 불가합니다. 뒤쪽에서는 여전히 응급처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분이 흐느끼며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저는 항공업계에 오래 있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심정지 환자는 4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해야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도 착륙 거부입니다. 센다이 공항 역시 폭설로 운항 중단 상태입니다. 하나둘씩 일본의 주요 공항들이 모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기내의 분위기는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BBC 기자로서 수많은 항공사고를 취재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항들이 안전을 이유로 착륙을 거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때 기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관제소, 이쪽은 BA301편입니다. 기내 응급환자로 인한 긴급 착륙을 요청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천이라고 해서 다를까? 똑같이 거부당할 텐데. 78점짜리 평범한 공항 제 노트에 적힌 그 점수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른 인류 공항들도 모두 거부한 상황에서 인천이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BA301편, 이쪽은 인천국제공항 관제소입니다.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착륙 허가합니다. 활주로 33L로 유도하겠습니다. 응급의료진과 구급차가 대기 중입니다. 기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공항들이 모두 안전을 이유로 거부한 이 폭설 속에서 인천은 어떻게 착륙을 허가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제가 78점이라고 평가했던 그 평범한 공항이 정말로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하얀 눈발이 휘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의구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 78점짜리 공항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인천을 향해 방향을 틀면서 저는 창밖의 잿빛 구름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저 공항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불안했습니다. 제가 15년간 쌓아온 평가 기준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은 그저 평범한 수준이었거든요. 시설은 깔끔하지만 특별할 것 없고 서비스도 무난하지만 감동적이지는 않은 그런 공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제교신이 다시 들려오는 순간 제 생각이 살짝 멈췄습니다. BA301편 현재 인천공항 기상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정거리 1200m, 풍속 초속 8m 북서풍, 활주로 표면 온도 영하 2도, 제설 작업 완료율 95%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세밀한 정보를 즉석에서 제공한다고요? 보통은 기본적인 착륙 허가만 나오는데 말이죠. 추가로 구급차 3대가 활주로 양쪽 끝에 배치 완료되었으며 응급의료진 8명이 대기 중입니다. 병원 이송 경로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내에서 응급처치를 받던 환자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 아내분은 계속해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고 승무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78점 공항이 이렇게? 내가 뭘 놓친 거지?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일본인 승객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기자분이시죠? 아까 노트북에서 공항 순위표를 보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인천공항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78점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특별하지도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일본인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 어떠신가요? 일본의 모든 공항이 거부한 상황에서 인천만이 받아주었는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BA301편 착륙 3분 전입니다. 현재 활주로 상태는 양호하며 제설차들이 최종 정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관제탑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이런 긴급 상황을 수없이 경험해본 것처럼 말이죠. 저는 지난 15년간의 취재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는 안개로 인한 지연이 일상다반사였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파업 때문에 혼란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뉴욕 JFK 공항은 시설은 좋지만 서비스는 차갑기 그지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폭설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인천공항은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분들 잠시 후 착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활주로에는 정말로 제설차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공항들은 모두 안전상의 이유로 착륙을 거부했는데 인천은 어떻게 이런 조건에서도 착륙을 허가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BBC에서 취재한 수많은 공항들과 비교해봐도 이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말이죠. 착륙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평가해온 기준들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시설의 화려함이나 브랜드 가치만 보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던 건 아닐까요? BA301편 최종 접근 중입니다. 착륙까지 1분 남았습니다.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착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정지 환자는 여전히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도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 화면의 순위표를 다시 봤습니다. 인천국제공항 78점 그 숫자가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점수로 공항의 진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걸까요? 화려한 면세점이나 고급 라운지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걸까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접촉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이 78점짜리 공항이 정말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해온 평가들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기존 평가 기준과 눈앞의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BBC 기자로서의 자존심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편견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폭설을 뚫고 활주로로 내려가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활주로. 양옆에 정렬된 수십 대의 차량들이 제 시야에 들어왔거든요. 구급차, 소방차, 제설차, 견인차까지 그 간격과 각도, 그리고 배치의 완벽함은 어느 공항에서도 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건 대체 어떻게?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런던 히드로에서도, 뉴욕 JFK에서도 이런 체계적인 비상 대응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착륙 충격은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착륙이 가능하다고요? 기장의 실력도 있겠지만 활주로 상태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지 불과 8초 만에 계단차가 붙었습니다. 8초요 8초. 저는 시계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비행기가 정차한 후 최소 2분은 걸리는데 말이죠. BA301편 승객 여러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의 안내가 끝나자마자 기내로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군대의 작전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환자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심전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즉시 이송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응급실까지 12분 소요 예정입니다. 12분이라고요? 공항에서 병원까지 12분. 저는 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런던 히드로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최소 25분이 걸리는데요. 환자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 의료진들의 협조, 차량들의 배치, 모든 것이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완벽했어요. 제가 옆자리에 일본인 승객을 다시 봤을 때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저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일본 공항들이 모두 거부한 상황에서 인천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승객들이 하나둘씩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짐을 챙기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평가표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마이너스. 비상대응력 70점. 제 손이 떨렸습니다. 70점이라고요? 방금 본 것이 70점 수준이라고요? 저는 지난 15년간 제가 평가해온 다른 공항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비상 상황 시 30분이 넘게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도쿄 나리타에서는 의료진 도착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8초 만에 계단차가 붙고 의료진이 즉시 투입되고 12분 안에 병원 이송이 가능하다고요? 도대체 나는 뭘 평가해온 거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에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저를 보더니 직접 다가왔습니다. 혹시 BA301편 탑승하신 기자님이시죠? 네, 맞는데요. 응급 상황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 중에서 저를 어떻게 알아본 거죠? 그리고 왜 이런 배려를?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셨나요? 승무원분께서 기자님이 계신다고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혹시 모를 인터뷰 요청이나 취재 지원이 필요하실까 봐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터미널을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도 모두 안내를 받으며 편안하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 심정지 환자의 아내분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전체 평가 78점. 이게 78점이라고? 제 15년 기자 경력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의 화려함, 면세점의 규모, 라운지의 고급스러움.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만 보고 평가해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어떨까요?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때 진짜 공황의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에는 저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었고 모든 시스템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BBC 런던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로라. 긴급 상황 잘 넘어갔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인천공항 어땠어? 평상시 내 평가로는 그저 그런 곳이었잖아.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다시 평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평가해? 왜? 제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쳤던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터미널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평가표를 계속 바라보면서요. 15년간 쌓아온 저의 평가 기준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평가해온 건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인천국제공항 78점 그 숫자가 이제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대기실로 이동하면서도 놀라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BA 301편 승객분들, 이곳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된 대기실에 들어서자 저는 또다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의자가 정확히 265개 배치되어 있었어요. 우리 탑승객이 263명이었는데 예비 좌석까지 고려한 배치였습니다. 각 언어별 안내 인력도 이미 배치되어 있었어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심지어 러시아어까지. 그들은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승객들을 도왔습니다. 어린이 화장실은 저쪽 끝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충전기가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예비 캐리어가 필요하신 분 계시나요? 모든 것이 누군가의 정밀한 예측 속에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긴급 상황에서 이 시간 만에 준비된 것일까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특히 자주 출장을 다니는 듯한 비즈니스맨들이 서로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은 처음이네. 나도 세계 각국 공항 다녀봤지만 이런 건 첫 경험이야. 그때 제 옆에 앉은 중년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기자분이시죠? 아까 노트북에서 공항 평가하시는 걸 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인천공항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도 항공업계에서 일하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제가 78점을 줬었는데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78점이요?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독일에서 공항 운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 것만으로도 95점은 주고 싶네요. 95점이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업계 사람이 95점을 준다고요? 혹시 제가 뭔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평가 기준의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시설보다는 시스템을, 외관보다는 실질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시설보다는 시스템을, 외관보다는 실질을.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평가해왔을까요?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유명 브랜드 면세점의 개수. 그런 것들이 과연 공항의 진짜 가치일까요? 그때 저 멀리서 두 직원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세 번째 그룹 버스가 2분 늦었습니다. 2분이라. 오늘 날씨 때문인가? 네, 제설 작업으로 인한 지연 같습니다. 이 2분이 반복되면 언젠가는 5분이 되고 그 5분은 누군가의 생명일 수도 있어. 내일 아침 회의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분 고작 2분의 지연을 문제 삼고 개선하려 한다고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는 30분 지연이 일상이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에서는 1시간 지연도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2분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가 평가해온 항목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라운지 크기와 고급도, 25점 명품 면세점수 20점 인테리어 화려함 15점 브랜드 인지도 18점. 이런 것들이 제 평가의 78점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비상대응 시스템, 승객 안전관리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은 제 평가표 어디에도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해온 거지?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15년간 BBC 기자로 활동하면서 수백 개의 공항을 평가해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었던 거군요. 그때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BA301편 승객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응급환자분은 안전하게 병원에 도착하셨으며 수술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기내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던 그 남성이 살아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기실 전체에 안도의 한숨과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만약 다른 공항들이 착륙을 허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0분, 1시간 늦었다면 그분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인천공항의 78점 제가 매긴 그 점수가 이제는 우스꽝스럽기만 했습니다. 화려한 면세점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나요? 고급스러운 라운지가 응급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요? 저는 처음으로 제 일이 부끄러웠습니다. 기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평가를 해왔지만 정작 중요한 가치는 전혀 보지 못했던 거죠. 제 휴대폰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뉴욕타임스 동료 기자였어요. 로라, 인천공항 어때? 네가 예전에 그저 그렇다고 했잖아.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다시 봐야 할 것 같아. 다시 본다고? 왜? 내 기준이 너무 얕았던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평가 방식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져 버린 기분이었어요. 과연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일까요? 저는 창밖의 눈발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지만 활주로는 언제나처럼 깨끗했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지 않는 곳처럼 말이죠. 저는 대기실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설차들이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소음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지만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속도나 효율성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다루는 철학이었어요. 1초, 2초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수천 번 시뮬레이션하며 만들어낸 시스템. 그 시스템 속에는 사람의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가치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님, 혹시 공항 운영팀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갑자기 왜요? 오늘 상황이 특별했던 만큼 저희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소통 자세도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거든요. 운영팀 사무실에 들어가자 벽면 가득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공항 전체의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저희 시스템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라고 소개받은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매일 아침 7시 24시간 후 기상 상황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변수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두죠. 화면에는 놀라운 데이터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폭설 상황은 시나리오 47번에 해당됩니다. 제설차 배치, 의료진 대기, 비상 활주로 확보까지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나리오가 47번까지 있다고요? 혹시 몇 개나 있나요? 현재 127개의 비상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상황들을 추가하고 있어요. 127개의 시나리오. 이게 78점 공항에서 나올 수 있는 준비도일까요? 그런데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셨나요? 팀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공항은 사람들의 시간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 시간은 때로는 사업 기회이고, 때로는 가족과의 만남이고, 때로는 생명이기도 하죠. 저희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놓쳤던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화려한 면세점도 고급스러운 라운지도 중요하지만 정작 공항의 본질은 시간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담긴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었죠. 오늘 응급환자분이 살아나셨다고 들었는데, 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착륙 후 병원까지 11분 42초 걸렸어요. 11분 42초 예상했던 12분보다도 18초 빨랐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서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기존 평가표를 바라봤어요. 이 기준으로는 인천을 설명할 수 없어. 제가 만든 평가 기준으로는 오늘 목격한 것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시설의 화려함이나 브랜드 가치 같은 것들로는 말이죠.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공항 평가 기준 자체를 다시 써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새로운 공항 평가 기준 마이너스 시간과 생명을 중심으로. 그리고 첫 번째 항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1. 비상 대응 시스템의 완성도. 2. 시간 관리 철학의 구현도. 3. 승객 생명 보호 체계. 4. 위기 상황 대처 능력. 5. 직원 서비스 마인드. 이것들이 진짜 공항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어야 했습니다. 제가 15년간 해온 평가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죠. 인천국제공항 제가 78점을 줬던 그 공항이 실제로는 어떤 점수를 받아야 할까요?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보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100점 아니 그보다도 높은 점수를 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활주로는 깨끗했어요. 그리고 그 너머로 또 다른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뒤 저는 곧바로 편집장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로라, 어서 와. 인천공항 취재는 어땠어? 데이비드 편집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이 심각한 것을 보고 금세 진지해졌어요. 편집장님,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편집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새로운 기준이라고? 15년 써온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네, 지금의 기준으로는 공항의 본질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편집장은 자료를 훑어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 관리 철학? 생명 보호 체계? 이런 건 어떻게 점수를 매기라는 거야? 저는 인천에서 겪은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폭설 속에서의 긴급 착륙, 8초 만에 붙은 계단차, 11분 42초 만에 완료된 병원 이송, 127개의 비상 시나리오까지. 편집장의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위기의 순간이 공항의 진짜 수준을 보여준다는 말인가? 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화려한 시설보다는 시스템이, 겉모습보다는 철학이 더 중요합니다. 인천공항에서 그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편집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인천공항에 몇 점을 주겠어? 100점입니다. 78점에서 100점으로? 아니요, 애초에 78점이 잘못된 평가였습니다. 그 순간 편집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느꼈나봐요. 로라. 이 새로운 기준으로 다른 공항들도 다시 평가해봐. 그리고 특별 기사를 써보자.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보이지 않는 정밀함. 그 진심이 비로소 제 가슴 깊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소속된 항공평가위원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거든요. 다른 위원들이 제 새로운 기준에 강하게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로라, 이건 너무 급진적이야. 기존 체계를 완전히 뒤엎자는 거잖아. 프랑스 대표위원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샹그릴라 공항이 97점에서 갑자기 85점으로 떨어진다고? 말이 되나? 독일 위원도 거들었어요. 민행 공항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15년간 쌓아온 평가 체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어.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샹그릴라 공항이 폭설 속에서 긴급 착륙을 허가할 수 있나요? 8초 만에 응급 대응이 가능한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행 공항은 어떤가요? 127개의 비상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나요? 이분 지연을 문제 삼고 개선하려 노력하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진짜 공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안전이 명성이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때 영국 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라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히드로 공항도 비상 상황에서는 30분씩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미국 위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JFK도 마찬가지야. 응급 상황 대응에서는 아시아 공항들이 앞서는 게 사실이지. 회의실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파리샤르 드골 공항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폭우로 인한 시설 마비였는데 대응이 엉망이었습니다. 승객들은 5시간 동안 대기실에 갇혀 있었고 응급환자 이송도 2시간이나 걸렸어요.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 며칠 후 미넨 공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혼란이었는데 복구까지 8시간이 걸렸어요. 반면 같은 기간 인천공항은 태풍이 와도 정상 운항했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그 시스템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거죠. 항공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위기 대응에서는 아시아가 확실히 앞선다. 공항 평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제게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각국 공항 관계자들이 인천공항의 시스템에 대해 문의하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지켜온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은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심이었어요. 1초, 2초를 아끼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속으로는 가장 단단한 그런 힘이었죠.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진짜 가치는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온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말이에요. 제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전 세계 공항 순위도 바뀌었습니다. 인천공항이 1위가 된 것은 물론이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이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를 본 기분이었어요. 회의실에서 기자들이 제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며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인천공항 비상대응 시스템 분석 마이너스 새로운 평가 기준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40페이지 보고서였어요. 특히 그들은 이분의 지연을 문제로 기록했다는 문장에서 회의실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BBC 국제부 차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로라, 227개 비상 시나리오라는 게 정말인가? 네, 직접 확인했습니다. 매년 새로운 상황들을 추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편집장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8초 만에 계단차 배치, 11분 42초 만에 병원 이송. 이 수치들이 정확한 거야? 초 단위까지 정확합니다. 제가 직접 시간을 재었거든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15년간 써온 평가 기준으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었거든요. 유럽 특파원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샹그릴라나도와 같은 공항들도 나름 시스템이 있지 않나? 왜 인천만 특별하다는 거야? 저는 미리 준비해온 비교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난 5년간 비상상황 대응 시간을 비교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인천이 3배 이상 빠릅니다. 숫자가 화면에 떠오르자 모든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마이너스 히드로. 공항 평균 28분 마이너스 샹그릴라. 공항 평균 19분 마이너스 도하공항. 평균 22분 마이너스 인천공항. 평균 7분 7분이라고? 편집장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그것도 응급 상황부터 병원 도착까지의 전체 시간입니다. 그때 미국 특파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믿기 어렵네. JFK에서는 응급차가 오는 것만 20분은 걸리는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가능한 일이더군요. 편집장이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빈 평가표가 있었어요. 로라, 이 빈 평가표는 뭐야? 인천공항의 점수입니다. 점수가 없잖아? 숫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비워뒀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15년간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해왔는데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니. 그렇다면 우리도 기준을 바꿔야겠군요. 편집장의 결론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인천공항과 그 뒤에서 묵묵히 움직인 사람들에게 깊은 존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언론의 주목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왔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 제 책상 위 컴퓨터 화면에는 새로운 기사 제목이 떠 있었어요. 더 히던 엑설런스. What we can learn from 인촌 에포트. 숨겨진 우수함. 인천공항에서 배우는 교훈.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공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진심은 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인천공항 운영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기자님, 오늘 응급환자분이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구해진 것. 그것이 바로 인천공항이 추구하는 가치였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제 기사가 BBC 메인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Why have we been measuring AIRPORTS long for 22? 왜 우리는 20년간 공항을 잘못 평가해왔는가? 더 E-minor philosophy that saves lives. 생명을 구하는 이분의 철학. Rethinking AIRPORT excellence. Beyond luxury lounges. 공항 우수성의 제고. 럭셔리 라운지를 넘어서 전 세계 항공업계가 들썩였습니다. 각국 공항들이 인천공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어요. 하지만 정작 인천공항은 조용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보다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곳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저 필요할 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새로운 공항 평가 기준에 대해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발표 당일 전 세계 50개국에서 온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청중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공항의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화려한 시설일까요? 아니면 위기 순간의 대응력일까요?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겪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 대표들의 박수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항 평가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는 무엇이 될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발표장을 나오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는 자부심도 있었죠.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려는 진심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 진심이 숫자로는 환산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인천공항, 제가 한때 78점을 줬던 그 공항이 이제는 전 세계 공항들이 벤치마킹하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 변했다는 것이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 문장을 조용히 적었습니다. 공항의 진짜 가치는 위기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시스템은 철학을 증명하고 사람은 그 철학을 완성한다. 런던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다고. 제 기준과 세계의 기준을 다시 세우게 만든 분기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전 세계 항공업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새로운 평가 기준이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의 공식 기준으로 채택되었거든요. 이제 공항들은 화려함이 아닌 안전과 시스템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인천국제공항이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상위권을 독점했던 유럽과 중동 공항들은 순위가 크게 바뀌었고요. 하지만 정작 인천공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거절하고 홍보 이벤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지난주에는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벤치마킹 팀을 보냈습니다. 민행 공항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제 책상에는 매일 각국 언론사에서 온 인터뷰 요청이 쌓입니다. 모두 인천공항과 한국의 운영 철학에 대해 묻고 있어요. 어제는 CNN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라, 한국 공항들의 비밀이 뭔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비밀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죠.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특별한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1초라도 빨리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 2분의 지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철학.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죠. 저는 지금 새로운 책을 쓰고 있습니다. 더 펄라서피 오브 타임과 코리언 에포츠 티처스 어바우트 트루 엑설런스 시간의 철학 한국공항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우수함.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천공항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짜 가치에 대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에 대해 말이죠. 지난달에는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그 팀장님과 커피를 마셨어요. 기자님 덕분에 저희가 너무 유명해졌네요.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할 일은 똑같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명성이 높아져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력의 증거였습니다. 공항을 둘러보며 저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승객 대기 시간을 3초 더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응급 상황 대응을 30초 더 빠르게 하는 프로젝트. 그들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만족하는 순간 퇴보가 시작된다는 팀장님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처음 항공기자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봤어요. 그때 저는 화려함에만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작동하는 시스템이었고 사람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나라든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위기 속에서 보여준 진심만큼은 어떤 숫자보다도 선명했습니다. 78점에서 시작해서 무한대로 끝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제가 인천공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가치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작동한다는 것을 말이죠. 제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운 평가표가 열려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점수란에는 여전히 숫자가 없어요. 대신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Some values cannot be measured, only experienced. 어떤 가치는 측정할 수 없고 오직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제가 15년 만에 찾은 진짜 평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어요.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이죠. 지금도 인천공항에서는 누군가가 2분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립고 존경스럽습니다.